안녕하십니까. 저희는 공공데이터로 국민의 건강을 지켜나가는 탈로스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는 이미 건강을 좀 지키고 있었습니다. 대학병원에서 뇌혈관외과 수술을 담당했던 신경외과 교수요원으로 창업을 하게 됐고요. 임상 현장에서 뇌출혈로 내원하신 환자분들을 굉장히 많이 안 좋은 상태를 많이 봅니다. 그런데 많은 수의 뇌출혈 환자들이 예방 가능했던 질환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저는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예방 가능한 뇌출혈을 조기 진단으로 어떻게 컨트롤할 수 있을까에 대한 연구를 진행을 했고요. 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창업을 하게 됐습니다. 저희 팀은 총 5분의 자랑스러운 직원들 와 계시는데 같이 지금 일을 하고 있고요. 여러 자문위원들과 임상적인 또 법률적인 자문을 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릴 문제는 말씀드린 대로 뇌동맥류라는 질환입니다. 잘 몰랐었는데 최근에 좀 뉴스 기사들이 몇 가지 나오면서 최근에 좀 알려지게 됐어요. 정의로 배우가 이것 때문에 굉장히 고통받는 이런 영상들이 좀 나왔고, 민병헌 선수는 치료를 받긴 했지만 결국은 은퇴를 하셨죠. 조 바이든 대통령도 젊었을 때 2번 뇌동맥류를 수술하고 수기를 발간했는데 미국에서 꽤 많이 읽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치료가 된 사람들은 좀 해피한 케이스고요. 조금 슬픈 케이스도 있습니다. 배우 강수현 씨가 자택에서 쓰러지셨는데 진짜 30분 안에 대학병원에 갔거든요. 소위 골든타임을 지켜서 대학병원에 갔는데 별다른 치료를 사실 받지 못하고 돌아가셨어요. 이거보다 더 저희가 쇼킹했던 거는 아산병원이라는 한국에서 제일 큰 병원에서 근무하던 간호사 선생님이 쓰러졌는데 그 와중에도 별다른 치료를 받지 못하고 돌아가신 거죠.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뇌동맥류가 머릿속에 있었는데 그걸 모르고 있다가 터졌기 때문에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을 놓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위험성 때문에 뇌동맥류를 조금 말하기 좋아하는 언론에서 시한폭탄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런데 저는 뇌동맥류가 시한폭탄보다 더 나쁘다고 생각해요. 그 이유는 시한폭탄은 시간이 가는 티켓티켓 소리라도 나지만 뇌동맥류는 전혀 증상이 없기 때문에 내가 나서서 검사를 하지 않는 이상은 미리 발견할 수 있는 수단 자체가 없습니다. 동맥류 사진입니다. 뇌혈관이 갈라지는 곳에서 주로 생기고요. 풍선하고 똑같아요. 풍선이 처음 생겨서 커지다 보면 결국엔 터지죠. 뇌동맥류도 파열이 되는데 하필이면 뇌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위에서 잘 터지기 때문에 대부분의 환자가 생명을 잃거나 약 절반 정도가 돌아가시고요. 절반 정도는 생존을 하지만 굉장히 심한 장애 상태, 심지어는 식물인간 상태까지도 가게 됩니다. 그런데 다행인 거는 뇌동맥류는 터져서 뇌출혈을 만들기 전에 만약에 우리가 발견할 수 있으면 100% 치료할 수 있는 수단들이 있습니다. 뇌동맥 결찰술이라든지 코일 색전술 같은 것들인데, 그래서 이 질환은 말 그대로 예방해야만 하는 질환이고 반드시 찾아내야 되는 질환입니다. 왜냐하면 찾아내면 완치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이제 공공데이터를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이 질환을 알았던 사람도 예전에 건강검진을 받았을 것이고요. 일반 국민들도 다 건강검진을 받고 있습니다. 1년에 우리나라에서 건강검진 받는 사람 1,700만 명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데이터를 모아서 건강검진 결과를 앞에 두고 그 뒤에 뇌동맥류 환자들의 데이터를 레이블링해서 붙이게 되면 우리는 어떤 건강검진 스코어에서 뇌동맥류 발병 위험도가 높고 낮은지를 예측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저희는 이런 분야에 대해서 건강보험 공공데이터를 이용해서 기존의 연구를 계속 진행을 해왔었고, 이후에 이제 머신러닝과 AI 알고리즘으로 인한 연구들이 활성화되면서 저희가 이미 연구에 진행해왔던 빅데이터를 그 위에 얹어서 예측 모델을 만들게 된 것입니다. 저희 모델은 5단계로 뇌동맥류 발병 위험도를 예측을 해드립니다. 최저 위험군에서 저위험군, 평균 위험군, 고위험군, 최고 위험군으로 가는데, 최고 위험군은 최저 위험군에 비해서 52배 정도의 높은 발병률을 보입니다. 그리고 저위험군, 평균 위험군 이런 순서대로 올라갈수록 그 발병 위험도가 단계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예측 스코어로서 의미가 굉장히 강합니다. 이게 실제로 우리나라 검진 시스템에서 돌아갈 거냐에 대한 저희는 임상 연구도 마쳤고요. 전남대학교 병원에서 6,000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저희 모델을 적용을 했어요. 근데 이 환자들은 검진을 받으면서 이미 MRI나 CT를 찍어서 뇌동맥류가 있는지 없는지가 나왔던 환자죠. 저희 모델이 최고 위험군으로 예측했던 그룹에서는 6.4%가 동맥류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만약에 여기 계신 분들이 저희 모델을 이용해서 리스크를 재고 최고 위험군에 됐다면 100명의 이런 최고 위험군 중에서는 6명이 넘는 환자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환자분들은 당연히 조기에 검사를 받고 치료를 받아야 되는 리커멘데이션을 받아야 되는 환자분들이죠. 그래서 저희는 이거를 지금 어떻게 사용을 하고 있냐면 실제 병원에서 건강검진 시스템에 사용을 하고 있어요. 여기 계신 분들 다 최소 2년에 한 번씩은 국가에서 나오는 건강검진 종이를 받고 건강검진을 시행을 하고 계실 겁니다. 우리나라 그래서 1년에 검진 대상 인구가 2천만 명이고요. 실제 검진하고 있는 사람 1,700만 명입니다. 그런데 다 받아보셨겠지만 검진 끝나면 뭐가 나오나요? 2장이나 3장짜리 A4 용지가 그냥 탁 나옵니다. 그럼 그걸 보고 뭘 하셨어요? 아마 아무것도 해본 적이 없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딱 그 정도의 수치 데이터만 담겨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저희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면 이 뇌동맥류라는 중증 질환, 죽을 수 있는 병에 대해서 발병 위험도를 예측해서 계산해서 발급을 해드립니다. 그러면 환자는 자기의 위험도에 대해서 객관적인 평가를 하게 되고 검사에 나서게 되는 윌링이 생기게 되죠. 병원에서는 마찬가지로 객관적인 데이터에 의해서 환자한테 어떤 검사가 추천되는지, 이 검사를 왜 해야 되는지를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루어지는 검사가 뇌혈관 영상검사인 MR 검사를 하게 되고요. 결국에 환자 측에서는 진료 혁신의 경험을 이루게 되고 병원 측에서는 추가 검사로 인한 캐시플로우가 형성이 되게 됩니다. 여기서 저희 수익원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검진 일반 시장 이외에 우리 근로자들이 일하고 있는 노동시장에서도 이 뇌출혈은 굉장히 문제가 되는 질환입니다. 최근에 심지어는 이런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가 되면서 뇌혈관, 심혈관 질환으로 쓰러지는 환자들에 대해서 기업 대표라든지 안전 책임자가 처벌을 받고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을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마찬가지로 이런 뇌출혈이 발생하기 전에 미리 사전 진단을 통해서 위험도를 확보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알맞은 검사를 제공해드리는 직원복지, 직원건강 서비스가 이루어져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사 출신 개발자 둘이 의기투합해서 회사를 설립을 했습니다. 국가건강보험을 비롯한 여러 가지 임상 현안에 대해서 가장 높은 지식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인공지능 모델을 개발을 통해서 이것들이 어떻게 시장에서 그리고 임상 현장에서 적용될 수 있는지 인사이트가 있습니다. 저희 모델에서는 딱 21가지 변수를 사용합니다. 아마 보시면 아시겠지만 검진 한 번이라도 받아보신 분은 다 들어보신 수치일 거예요. 그 얘기는 아주 기본적인 건강검진 데이터만을 가지고 임상적으로 활용 가능한 수치들을 만들어냈다는 기술력을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저희 실제 레포트입니다. 이 환자는 42세 여자 환자분이었고 위험도 점수는 100점 만점에 70점이 나와서 고위험군으로 분류가 됐습니다. 그러면 유병률, 이 환자분이 실제 뇌동맥류를 가지고 있을 확률은 4%고요. 만약에 지금 검사를 했는데 뇌동맥류가 안 나오더라도 향후 5년간 발병할 확률이 0.4%. 그리고 오른쪽 페이지에 보시면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explainable AI, 그러니까 설명 가능한 AI 방식에 의해서 각각의 항목들이 어떤 악영향을 줬는지 어떤 순영향을 줬는지를 확인할 수 있고 이 영향으로부터 어떤 건강 조절 수치들이 나오는지에 대해서 모두 개인화된 정보들을 제공해 드릴 수 있습니다. 혈압 낮은 쪽 수치를 63으로 조절하라는 레코멘데이션 아마 처음 보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는 할아버지도 대학생도 아주머니도 혈압 기준은 120, 80 단일 기준이었기 때문이죠.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의 건강 상황이 다 다른데 이것은 인공지능 모델만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낮은 가격으로 아주 유저블한 프로덕트를 가지고 게다가 추가적인 환자의 위험 부담도 없습니다. 그럼 이런 서비스를 통해서 고위험군이나 최고위험군으로 나온 환자들에게 이런 비싸고 위험한 검사들을 선별적으로 제공해 드릴 수 있는 맞춤형 검진 시스템이 되는 겁니다. 결국에는 저희 제품은 공공 데이터에서 파생된 상품이고 저희가 가야 될 길은 공공의료 영역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말씀드린 처음에 예방 가능한 뇌출혈, 지주막하 출혈, 뇌동맥류가 터져서 생기는 출혈, 죽을 수도 있는 이 출혈을 우리는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국가가 작동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동아시아 국가들은 한국하고 거의 인종적인 유전적인 백그라운드가 동일하기 때문에 같은 방식의 사업 구상이라든지 같은 방식의 적용이 가능하고요. 실제로 일본 식약처에서도 지난달에 인허가를 받아서 셀링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바로 발표하겠습니다. 제11회 범정부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 경진대회 제품 및 서비스 개발 부문 대상은 탈로스 축하드립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동으로 KRG 그룹팀은 테오스상을 수상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제품 및 서비스 개발 부분 명예 대상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제품 및 서비스 개발 부분 탈로스 축하드립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부상으로 상금 2천만 원이 수여가 됐습니다. 우리 탈로스 팀은요, 국민평가단 투표에서도 가장 최고점인 94점을 기록을 한 팀입니다. 우리 심사위원분들과 국민평가단의 마음이 네. 같은 순간이 아닐까 싶은데요. 여러분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